시간 관계로 질문을 두 분을 한꺼번에 받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라 매니저님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이력서 하실 때 차라리 이게 관계가 없으면 빼는 게 그냥 여백이 오히려 낫다라고 해주셨는데, 만약 이게 직무와 관련이 되는데 분리 포인트가 너무 많게 되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인턴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전략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전략 관련된 직무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었는데 되게 거기서 한 일이 많아서 이것도 이 프로젝트도 거기에 해당되고 다른 프로젝트도 해당이 되는데 이게 너무 분리 포인트가 많아지면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너무 투머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직무에서 본인이 이제 나열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다면 저의 추천은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인턴을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을 하셨다. 그러면은 뭐 여기 포인트가 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게 first 제일 먼저 오는 거는 제일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기억의 어떤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 근데 그 중요한 게 내가 느끼기에 중요한 일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가장 relevant하고 가장 key information이 먼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블랙 포인트가 되게 많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CV 리뷰를 하고 코칭 해줄 때는 혹시 뭐 1번과 2번이 컴바인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근데 거기에서 왜냐면 비슷한 성향의 프로젝트를 했다면 과연 이 프로젝트가 비슷했지만 결과와 내가 배운 것과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류의 프로젝트라도 내가 여기서 emphasize 하고 싶은 키포인트를 잡아서 블랙 포인트 1에는 이 프로젝트에는 이런 내용이 중점으로 리서트가 이거였고 나는 이 스킬을 보여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스킬이 블랙 포인트마다 오버랩이 되지 않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1부터 뭐 5가 됐든 뭐 아니면 3이 됐든 1, 2, 3의 different skill set, different experience, exposure 이게 드러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디테일한 내용을 쓰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천드리지 않고 하지만 쓸 때 내 이 블랙 포인트의 job description이 아닌 나의 스킬셋이 드러나 있는가 어떤 리서트나 아웃컴, achievement가 드러나 있는가 이거를 판단을 해서 나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콩에서 질문돼 있어서 약진 학생인데 전 두 분께 여쭈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레주메를 쓸 때도 그리고 인터뷰를 볼 때도 지원하는 이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이제 학과를 나왔거나 아니면은 관련되지 않은 일을 했거나 할 때 그걸 아예 레주메에서 제거를 아예 안 쓰는 게 좋은지 또는 이제 인터뷰어에서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떠한 임프레션이 있는지 진짜 궁금해서 네. 안녕하세요. 홍콩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박병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레주메 쓸 때 학점 같은 경우에 낮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자신의 그 에버리지가 낮다 이럴 때 할 때 어떻게 잘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레주메랑 인터뷰 때 관련이 되지 않은 경험이 있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학점이 좀 낮거나 할 때 또 다른 커버 방법이 있는지 두 분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관련 학과 전공이 아니거나 관련 경험이 없는데 그것도 CV에 써도 되는지 어떻게 그걸 살려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경제, 경영, 통계 전공 전혀 하지 않았고 수업도 들은 적이 없고요. 경제학 원론 하나 들은 게 전부 다예요. 근데 저의 그 홍콩에서의 첫 직장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석젠에서 일을 했고 JP모건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치 외교학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뭐 쓸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건 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전의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 그리고 인턴십 한 내용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인턴은 외국계 기업에서는 한 적이 없었고 공기관에서 인턴을 했었고 또 LG에서 인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인턴에 했던 내용들 자체 그 직무 자체는 금융과는 전혀 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내가 이전에 했던 직무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었다면 그건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죠. 하지만 그런 럭키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CV는 본인들을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임프레션을 주는 거지만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게 내 previous life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관련된 직무의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도 내가 했던 일에서 이 관련 앞으로 직무에 쓸 수 있는 soft skill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project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나의 exposure, international experience 그런 soft skill에 중요시하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질문했던 학생 전공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내가 뭐 전혀 financial analysis, 뭐 퀀트와 관련된 numerical한 경험이 전혀 없다. 근데 그걸 지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오피셜한 레코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고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이전에 했던 경험들을 가장 내가 어떤 스킬셋이 있는지, 소프트 스킬이 어떤 게 있는지,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 다음에 팀워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나는 팀워크가 되게 좋고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고 그런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걸 보여줄 수 있는 experience, 진짜 그런 situation과 task를 쓰시라는 거예요. 질문에 답이 됐나요? 그리고 아까 GPA 제가 사실 그 frequently asked question의 준비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묻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사실 그 아무래도 mandatory인 것 같아요. 학부 GPA는 mandatory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 되게 average보다 낮은 GPA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 지금 2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일단.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받은 GPA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팩트는 팩트니까. 하지만 그럴 때는 인터뷰를 준비하셔야겠죠. 만약에 누군가 되게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너티한 인터뷰가 만약에 너 공부 안 했어? 왜 이렇게 GPA가 낮아? 그럼 그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나를 justify 할 수 있는 나는 뭐 이런 활동들 외부 활동을 하는 거에 더 시간을 많이 뒀고 뭐 인턴십을 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둬서 아카데믹 지금 레코드가 그렇진 않지만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나는 킵업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오버컴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인터뷰어가 GPA가 낮은 거를 예를 들어서 좀 컨설한다면 아카데믹한 이 인텔리전스를 걱정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프루브 할 수 있는 쇼케이스 할 수 있는 더 많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냥 이거는 디스커리지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만약에 본인의 현재 GPA가 그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리퀘어하는 미니멈 GPA보다 낮다면 HR이나 어떤 시스템상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이렇게 되게 harsh하게, 되게 크리티컬하게 스크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굳이 제가 학부생 기준으로는 뭐 GPA 몇 점 이상 이렇게 지원 자격을 홍콩에서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요건을 거의 본 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upper level 이제 뭐 석사를 하신다든지 MBA를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제 GPA를 쓰는 게 좋을까요? 제 GMAT 스코어를 쓰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으면 쓰지 마세요. 그게 제 답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신입사원이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나는 신입사원 요즘 이제 중국 experienced hiring만 했었으니까 정말 그 성적이 4.5 받은 사람,
4.5 만점에 4.5 받은 사람, 뭐 이렇게 괜히 아니면 뭐 first honor 받은 사람들만 잘난 척하냐고 쓰는 거지. 익스피리언스 하이어에서는 성적 거의 안 써요. 그리고 하이어 매니저들이 성적 안 물어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리서트가 있잖아요.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previous experiences.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성적이 좋으면 첫 번째 족장을 좋은 직장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을 잘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성적은 여러분들보다 안 따라다닌다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중문대에서 국제 경영을 메이저하고 있는 김승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인터뷰가 끝날 시에 이제 인터뷰를 보시는 분이 혹시 저희 회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질문을 좀 그 일자리나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한 인트레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을 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베이그하게 다가와가지고 그러는데 혹시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 금융기관 취업 아카데미만큼 혹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대답은 좀 이따가 전문가들이 이제 나오셔서 해주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콩 중문대에서 경영학과를 재학하고 있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네, 진보라는 매니저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 아까 링크드인 커넥션 500명이 넘는 그게 매직 넘버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늘릴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회사 워크숍이라든지 레크루트먼트 톡이라든지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한 후에 이제 링크드인 계정을 물어보는 게 혹시 신뢰가 되는 일인지 아니면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학부생으로서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나가야 되는 건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중문대학교 다니고 있는 정수현이라고 합니다. 아까 시리 말씀해 주셨듯이 work experience가 제일 중요해서 그 부분을 좀 emphasize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인턴을 이제 경험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파트타임을 했는데 전혀 relevant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부분에서 인턴 경험이 없을 때 이제 얼마나 그 네거티비티가 있는지 얼마나 뭐 회사 측에서는 뭐 어느 정도의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좀 안전 이미지를 갖고 가게 되는지 그 부분에 첫 번째 링크드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링크드인은 다 보통 본인의 이름으로 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설명회나 어떤 그런 외부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카드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뭐 프레젠터의 이름을 알게 되거나 그러면은 사실 그분들을 링크드인에서 그냥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링크드인 계정을 알려주시겠어요? 라는 질문 자체를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세션이 있거나 어떤 그런 인터랙션이 있고 나서는 이제 커넥트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세션이 끝나고 저랑 이제 김 대표님을 링크드인에서 찾아서 애드를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조금 더 성의를 이제 표현하고 싶다면 거기 이제 링크드인 애드를 할 때 퍼스널라이즈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어떤 이벤트에서 만나게 된 누구고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을 소개를 하는 self introduction을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는 정말 수백 건의 링크드인 커넥션이 애드가 들어오지만 당연히 받는 입장에선 다르겠죠. 이 친구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여기서 나를 만났고 이래서 뭐 알고 싶구나. 왜냐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 링크드인 커넥션은 그냥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irst step이고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내가 커리어를 계속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뭐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캐치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냥 처음에 모르게 애들을 해놓고 정말 한참 지난 다음에 그냥 나의 링크드인 커넥션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랜덤리 메시지를 보내서 뭔가를 물어본다면 그런 친구와 처음에 이니셜리 인트로듀스를 하면서 이런 관심이 있고 저는 이래서 커넥트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소개를 했던 친구와 임프레션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벤트에서 하면은 뭐 요즘은 링크드인이 굉장히 퍼퓰러한 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그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텐데 한 가지는 만약에 본인이 그 요청을 보냈는데 억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체이스를 하지 마시고 그건 반대쪽에서 어느 정도 거절 의사를 밝힌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가시면 되고 대부분은 본 적이 일면식이 없거나 아니면 1대1 만남이 없었어도 그런 이벤트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애들을 했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수락을 해주시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대답이 괜찮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턴십 경험이 없는 캔디데이트에 대한 디스어드밴티지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턴십을 했다는 것 자체에 큰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라고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김 대표님도 그러셨고 저도 사실 학부생이나 fresh graduate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항상 experience hire가 더 중점적으로 일을 했고 지금 MBA도 experience hire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이제 석사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는 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 쪽에서 이전에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인턴을 뽑을 때 아니면 permanent employee를 뽑을 때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는 거를 선호한다는 건 그만큼의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book smart가 아니라 정말 실전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고 그게 어떤 롤이 됐든지 정말 그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에 들어가 본 사람과 아니면 그냥 공부만 해본 사람과 그 인플로어 입장에서는 어디서라도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미 조금 트레이닝이 된 사람을 뽑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에서 한번 트레이닝을 겪고 왔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정말 기본적인 매너라든지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가르쳐주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선호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게 관련 직무라면 더 좋죠. 왜냐면 핸즈온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거니까 가르칠 게 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을 했던 친구들을 선호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학부생이고 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많이 없겠지만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요. 커리어는 계속 디벨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졸업을 하기 전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뭐 업사이클이 됐든 아니면 방학 기간이 됐든 요즘은 사실 제가 석사 친구들을 봐도 굉장히 많이 놀라는 게 저도 석사를 했었지만 저는 그렇게 인턴십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학부 때. 근데 요새는 보면 정말 학부를 그렇게 하면서 방학 동안에 얼마나 그렇게 짧은 한 달, 뭐 2달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지만 그거를 안 한 친구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외국 친구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베네핏과 본인의 어드밴티지를 위해서는 저는 인턴십을 그리고 그게 그냥 아무 데서나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곳에서 그 일 자체는 그렇게 되게 임팩트 있는 일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플랫폼과 그 어떤 팀은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과 좀 렐레벤트한 그런 곳에서 짧게라도 경험을 쌓기를 추천드려요. 저도 간단하게 말씀 붙이면 이제 그 인턴십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CV를 추천을 할 때 메일을 보내면서 CV를 첨부를 해서 보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요. 근데 보통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 하는 언어, 그 다음에 인턴십 경력이 가장 들어가겠죠. 3가지가. 그런 의미에서 인턴십 경력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는 추천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은 남은 방학 기간 활용하셔서 인턴십은 꼭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